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 드디어 날짜를 찍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둘째, 2, 3주라는 시간이 연말 산타랠리와 그리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머스크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3주 카운트다운, 오스틴 무감독 로보택시를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AI 연방 단일 규제와 테슬라의 수혜, 그리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전까지 이어지는 테슬라 자율주행의 타임라인을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월가가 테슬라 $500를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는지, 연말 산타랠리에서 테슬라가 신고가 후보로 거론되는지까지 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먼저 전체 시장 분위기부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는 소폭 상승, 나스닥도 플러스 마감. 특히 테슬라는 장 초반 강하게 올랐다가 막판에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고요. 왜 이런 그림이 나왔을까요?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금리 범위는 대략 3% 중후반대로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시장에게 나쁘지 않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번 인하는 비둘기적 인하라기보다는 매파적 인하, 즉 내리긴 내리는데 더 쉽게는 못 내린다에 가깝습니다. 연준 내부도 의견이 갈렸고요. 두 명은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 한 명은 오히려 0.5% 내려야 한다. 이렇게 셋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지금 중립금리의 상단 근처에 와 있다. 앞으로 인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매우 신중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 자동 진행이 아니라 실적과 데이터로 증명해라. 괜찮으면 더 도와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실적 없는 주가 랠리,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성장주, 이런 종목들은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회사,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받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준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시장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은 테슬라에게는 의외로 아주 좋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무감독 자율주행과 실제 주행 데이터가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테슬라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은 거의 다 해결됐고 3주 안에 오스틴에서 사람이 타지 않는 테슬라가 실제 도로를 달릴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첫째, 거의 다 해결됐다가 아니라 상업 서비스에 올려도 되는 단계에 왔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곧 머지않아 이런 모호한 말이 아니라 3주 안에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박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오스틴의 로보택시는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앉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탑승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입해야 하는 이 구조였는데 3주 뒤부터는 이 안전장치를 떼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제부터는 진짜 승부다. 테슬라가 책임지고 규제와 시장의 평가를 정면으로 받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예고입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AI 규제를 신개주가 제각각 만드는 구조로는 미국이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연방 차원에서 단 하나의 룰로 통일하겠다. 지금 미국은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각 주마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가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시험 운행은 되지만 유료 서비스는 안 되고 어떤 곳은 반드시 안전요원이 타야 하고 어떤 곳은 아예 허가가 안 나는 곳도 있습니다. 기술은 하나인데 룰이 쉰개인 구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국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못 쓰는 굉장히 답답한 환경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실제 힘을 갖게 된다면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연방 단일 규제 아래에서 한 번에 전국 확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때 가장 먼저 성공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누가 될까요? 우버도 전통 완성차도 아닙니다.
하드웨어부터 카메라, 칩, 운영체제, AI 모델까지 수직 통합한 회사. 실제 FSD 데이터를 수년간 축적해온 회사.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의 3주 뒤 무감독 오스틴 시작이라는 말은 단순한 로컬 이벤트가 아니라 트럼프의 AI 연방 단일 규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굉장히 정치 규제적인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리스크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사례를 봤죠. 바로 GM의 크루즈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우리가 자율주행의 미래다를 외치며 앞서 나갔지만 보행자 사고 한 번, 그리고 그 이후 부실한 대응으로 캘리포니아는 바로 운행허가 정지, GM은 결국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을 사실상 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자율주행은 사업 모델이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 한 번으로 다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 테슬라가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작한다는 건 사람 없는 차를 도로 위에 보낸다.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회사가 정면으로 뒤집어 쓴다. 규제기관, 정치권,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받게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우리가 이 리스크까지 감수할 만큼 기술과 데이터에 자신 있다라는 수준의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더 크게 벌려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일은 2026년 6월 11일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무감독 로보택시의 스타트는 올해 12월 말 3주 후 오스틴. 여기서부터 월드컵 개막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이 6개월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도로, 실제 승객, 실제 날씨와 돌발 상황 속에서 오스틴이라는 도시를 테스트베드 삼아 무감독 로보택시를 실전 운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월드컵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들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주요 대도시들이고 상당수 지역에 이미 테슬라 차량과 슈퍼차저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동안 큰 사고 없이 오스틴에서 무감독 로보택시가 돌아갔다. 규제 환경도 연방 단일 규제로 정리됐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다면 경기장 근처 셔틀, 공항 시내 구간, 대중교통이 부족한 심야 이동 수요, 이 영역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투입될 가능성 충분히 상상 가능한 그림입니다. 물론 무조건 월드컵 공식 파트너가 된다, 이런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3주 뒤 무감독을 시작하겠다고 날짜를 박는 순간 월드컵 개막까지 6개월짜리 실전 리허설의 타임라인이 열렸다. 즉 테슬라가 2026년 월드컵 전에 자기 기술을 세계 무대에 올려보겠다는 일종의 선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타렐리 신고가 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은 왜 이 시점에서 다시 테슬라 $500를 이야기할까요? 첫째, FSD 성능 데이터입니다. FSD 14.1 이후 사람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마일수가 수배에서 수십 배 단위로 뛰어올랐다는 커뮤니티 트래커 데이터들. 이제는 감이 아니라 숫자로 측정 가능한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둘째, 머스크의 톤과 액션이 동시에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곧 된다, 머지않아 된다였는데 지금은 3주 안에 오스틴에서 무감독으로 이렇게 시간, 장소, 조건을 구체적으로 못 받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연말 산타렐리와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로 최악은 넘겼다라는 안도감 동시에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기차 판매만 하는 회사는 딱 그만큼의 밸류만 받습니다. 하지만 무감독 자율주행, 로보택시 플랫폼, 에너지 AI 로봇까지 연결되는 스토리까지 이게 실제 주행 데이터와 함께 눈앞에서 구현되기 시작하는 순간 월가는 테슬라를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로보택시 플랫폼 회사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멀티플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의 주가가 비싼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아직 가격이 덜 반영된 플랫폼 회사로 재평가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산타렐리의 신고가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무감독 자율주행이 실제로 굴러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숫자가 따라올 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시장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머스크는 무감독 자율주행 준비 끝났다라고 말하며 3주 후 오스틴 무감독 로보택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AI 규제를 연방 단일 룰로 가져가겠다고 선언했고 이 룰 아래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후보는 테슬라의 FSD입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 개막까지는 약 6개월의 실전 리허설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타임라인 한가운데 지금 테슬라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3주 후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 장면이 연말 산타랠리와 내년 그리고 2026년 월드컵까지 어떤 주가 차트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테슬라는 정말 3주 후 무감독 로보택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시장은 테슬라를 어디까지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영상 마무리 전에 오늘 이야기한 핵심 흐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AI 반도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AI 반도체 소부장, 예를 들어 패키징, 인터포저, AI용 PCB, 고주파 전송기판 같은 영역은 저점 대비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상승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로봇 분야 역시 AI 기반 자율 제어, 감속기, ROS 기반 로봇 운영체제, 협동 로봇, 핵심 부품 등이 부각되면서 대기업의 인수합병 기대감이 더해졌고 일부 종목은 30배 가까운 폭등세도 기록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확실히 패턴이 드러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까지 약 3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감속기 협동 로봇 국산화 기대감이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와 맞물렸고 로봇 국산화 콘셉트로 폭등하게 된 것이죠. 로보티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 기반 자율 보행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이 부각되면서 단기간에 7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뉴스 속에서 누가 수익을 가져가고 어떤 종목이 폭등의 스타트를 끊을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왔죠. 지난 5월 기억나십니까? 체코 원전 계약 뉴스가 터졌을 때 대부분은 우리나라 기술 좋네에서 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보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원전 산업은 앞으로 더 커진다. 지금부터 한국 원전 기업에 주목해라. 그리고 실제로 어땠습니까? 강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연초 18,000원대였던 주가가 97,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무려 5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쏘아 올랐습니다. 왜 이런 종목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뉴스가 곧 돈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뉴스에서 기회를 본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부자들은 뉴스 볼 때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로 돈을 벌까? 어디로 돈이 몰릴까? 이걸 먼저 봅니다.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 배웠고 그 덕분에 대장주를 터지기 직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초대형 시그널이 터졌습니다. 바로 엔비디아발 글로벌 핵폭탄급 뉴스입니다. 실적 폭발, 공급 부족 심화, AI 인프라 투자 경쟁, 차세대 GPU 조기 공급, 뉴스가 연달아 터지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엔비디아 미쳤네 또 올라가네 하겠죠.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흐름이 국내에서 어떤 기업을 폭발적으로 밀어 올릴지, 어디가 진짜 엔비디아 수혜를 받는 핵심 포인트인지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분석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 커뮤니티에서는 엔비디아 수혜 국내 기업 단 하나, 정확히 한 종목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엔비디아 실적이 뛰면 자동으로 매출이 튀어오르는 구조. 즉, 엔비디아가 날아가면 얘도 같이 날아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께만 조용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구독자 아닌 사람까지 다 퍼집니다. 그러면 수급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라고 인증된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수혜 히든 종목을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지금 잡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10-8409-7921로 그냥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즉시 정말 바로 구독자 전용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 받는 순간 엔비디아 대응 수급 들어오기 전에 즉시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여기에 곧 물량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발 메가 트렌드는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다시 한번 폭발시키는 초대형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요, 후회가 아니라 평생 후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8409-7921 여기로 히든이라고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타이밍 놓치면 뒤늦게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